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이 남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일 거라 굳게 믿었다. 그는 나보다 5살 연상으로 성실하고 다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다. 결혼 후 초반에는 안정된 가정생활이 이어졌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다녔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예전 같으면 늦는다며 미리 연락을 주던 남편이 이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업무가 많아 힘들겠거니 생각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고 평소 워커홀릭 기질이 있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은은하게 풍겼다. 나는 향수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그 향은 내가 쓰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였다. 순간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피곤한 남편에게 괜한 의심을 하면 안 되지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눌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온 사이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도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손이 떨렸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에게 직접 확인하기엔 두려움이 앞섰다. 혹여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괜한 오해로 싸움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통화할 때 갑자기 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두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 갈 때조차 들고 가는 그의 태도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갔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낸 건 주말 늦은 밤이었다. 남편은 또다시 술자리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게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온 남편의 눈빛에서 나는 이미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피곤하다며 대충 씻고 누워버리는 그의 옆에서 나는 가만히 물었다. 혹시 다른 여자 있어? 순간 남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 피울 사람처럼 보여.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억울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내 눈에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집을 나가곤 했고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나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다. 그 모든 변화가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평일 저녁에 일어났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옷을 갈아입으려 옷방에 들어갔다. 나는 무심코 세탁 바구니에 던져진 그의 바지를 꺼내 세탁기를 돌리려 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그건 고급 레스토랑의 계산서였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고 그 시각은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2명이 먹은 코스 요리였고 가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건 뭐야? 나랑은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인데. 남편은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날 거래처 사람 만났을 때야. 접대 같은 거였어.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대는 모습을 보며 이 관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깨달았다. 며칠 뒤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그의 휴대폰에서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한 여성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었다.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연인 사이라는 건 명백했다.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따져 물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다. 잠깐의 흔들림이라기엔 그동안 내가 느껴온 모든 변화가 너무나 길고 뚜렷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배신감과 분노가 더 짙게 섞여 있었다. 그 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기분이었다. 대화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고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나는 매일같이 고민했다. 이 결혼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까운 친구 한 명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미 남편은 선을 넘어버린 거야. 내가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해.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동안 나는 혹시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을 떠나 있었던 것이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남편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은 가족에게까지 알려졌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소문은 퍼져나갔다.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 얘기가 돌고 돌아 시댁과 친정까지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다그쳤다. 그게 사실이니?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냐? 그 말은 내게 두 번째 칼날을 꽂는 듯한 고통이었다. 이미 배신으로 상처받은 내 마음에 책임까지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너무나 잔인했다. 반대로 친정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내가 이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는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라. 두 목소리 사이에서 나는 며칠을 울며 지새웠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내 몫이었다. 나는 남편과 정식으로 마주 앉았다. 그동안의 증거를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 사이에는 미래가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짙게 느껴졌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을 떠났고 내게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걸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배신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길이었다. 이혼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수많은 감정이 몰려왔다. 분노, 슬픔, 허망함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리 이제 끝내자. 너는 내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 순간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혼이 확정되고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나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매달려왔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공허함과 싸워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문득 떠오르는 추억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 모든 추억 뒤에는 배신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여행을 다니며 낯선 풍경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다. 피부관리, 운동, 독서, 그동안 가정에 묶여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갔다. 이혼 후 남편은 몇 차례 연락을 해왔다. 미안하다는 말,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끝난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아이들 문제는 또 다른 과제였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솔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결국 내 편이 되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혼한 여성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남편의 외도는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내 삶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다. 혹시 당신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참고만 살지 마라.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내린 결단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제 나는 다시 웃는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가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나를 발견했다. 남편의 외도는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다.